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법 지도에서 오늘 배울 내용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체 문법 지도에서 오늘은 명사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명사에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눠졌었죠. 명사에서 나온 명사, 동사에서 나온 명사, 문장에서 나온 명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의 예를 첫 번째 강의에서 간단히 봤었죠. 지금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전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명사 문법 지도에서 이 전체의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요. 명사를 길게 만드는 방법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서 나온 명사를 가지고 명사를 길게 만드는 방법.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처럼 만들어서 길게 만드는 방법. 요거는 마치 문장 같은 애들을 명사로 쓰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명사에 관련된 문법들은 다 명사를 길게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중에서도 오늘 배울 거는 요 명사로 만드는, 명사를 길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처럼요. 사과 얘기를 할 건데 red apples로 하면 조금 길어졌죠. 근데 그냥 사과 apples가 아니라 또 여기도 apples in the kitchen 하면 좀 더 길어졌죠.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만드는 방법을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명사로 명사를 길게 만드는 거 앞으로 얼마큼 배울 거냐면요. 이만큼 배울 거예요. 굉장히 가지가 많이 쳐져 있죠. 많이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동사로 명사를 만드는 방법은 요만큼입니다. 하나죠.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입니다. 명사에 비하면 매우 적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명사를 길게 만드는 게, 즉 명사유래로 된 명사가 동사로 명사를 길게 만들거나 문장으로 명사를 길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다. 공부할 것도 많고요. 아마도 실제 영어로 사용할 때도 명사로 길게 만들어진 명사가 훨씬 많을 것이다. 즉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니까 요 명사율의 명사 잘 배워야겠다.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율의 명사를 또다시 둘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핵심 네모, 요 네모는 명사죠. 핵심 명사가 앞 이런 게 있고요. 핵심 명사가 뒤 이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단 뒤에 있는 게 red apples예요. 사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pple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뒤에 있어요. 얘가 핵심 명사죠. 자, 반면에 apples in the kitchen 아까 봤던 그 예,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는 사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방에 있는 사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apples가 어디 있냐면 앞에 있어요. 핵심 명사가 앞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핵심 명사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어도 한번 볼게요. 빨간 사과. 사과가 뒤에 있네요. 주방에 있는 사과가 뒤에 있네요. 이거 뭐냐면 한국어에서는 핵심 명사들이 거의 다 뒤에 와요. 거의 100%.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red apples 뒤에 오는 경우도 한국어처럼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apples in the kitchen 이렇게 한국어랑은 다르게 앞에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핵심 명사가 앞에 오는 경우랑 뒤에 오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배울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핵심 명사가 앞에 오는 경우 이렇게 많습니다. 뒤에 오는 경우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또 뭐냐면 핵심 명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영어에서는 더 많다. 한국어랑 좀 다르다고 했죠. 한국어는 핵심 명사가 거의 다 뒤에 오는데 영어에서는 핵심 명사가 대부분 그리고 상당히 많이 앞에 온다. 한국어랑 다르죠. 다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는 주로 이렇게 쓰니까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서 알아둬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까지 한번 봤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을 이제 다시 문법 지도에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장면, 핵심 명사 앞, 핵심 명사 뒤 중에서 오늘은 요거를 배우도록 할게요. 핵심 명사가 뒤에 오는 경우. 한국어랑 똑같죠? 방식이.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여기 모양을 보니까 네모 아니면 세모 더하기 네모 이런 얘기인데요.
이 둘입니다. 네모 더하기 네모, 명사 더하기 명사로 조금 명사를 길게 만들거나 세모 더하기 명사, 즉 형용사 더하기 명사로 조금 더 길게 만들거나. 예를 보면 네모네모는 컴퓨터 마우스가 되죠. 세모네모는 good listener, 어제도 나왔던 예죠. good listener도요. 컴퓨터 네모고요. 마우스 네모예요. good, 잘하는, 훌륭한, 세모 형용사죠. listener, 듣는 사람 명사죠. 이렇게 네모네모 또는 세모네모로 돼 있는데 하나로 통째로 뭉쳐서 하나의 긴 명사로 보자. 이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이거죠. 네모 두 개를 더해서 하나의 긴 명사 또는 세모, 네모 이 두 단어를 더해서 하나의 명사로 간주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공부의 사실 핵심 내용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죠.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형용사랑 네모는 세모다 이런 문장들을 배운 거예요. 어제 배운 내용인데 여기에서 형용사가 있었죠. 성향이나 성격이나 상태를 말해주는 단어였어요. 그때 예로 들었던 단어들이 막 이렇게 있었고요. 얘네들이 다 형용사. 이 형용사니까 얘가 즉 세모 단어니까 여기에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네모를 더해서 하나의 긴 네모 명사를 만들어 보자. 해볼게요. Shining water, hungry koala, tired Koreans, kind 금자, busy middle school student, quiet place, cheap books, small teddy bear. 이렇게 할 수 있죠. 좀 정리를 해보면 빛나는 물, shining water, 배고픈 코알라, 피곤한 한국인들, 친절한 금자씨, 바쁜 중학교 학생들, 조용한 장소, 저렴한 책들, 작은 꼬마곰 인형, 꼬마곰 인형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유독이 깁니다. 얘를 좀 기호로 분석을 해보면 busy, 바쁜이라는 형용사 세모죠. middle, 중간의 세모죠. 형용사. school, 학교, student, 학생. 그래서 얘는 기호가 세모, 네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즉 세모, 네모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긴 명사를 만든 게 아니라 세모, 네모 이 네 단어로 긴 명사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꼭 두 단어일 필요는 없어요. 세 개, 네 개 막 여러 개를 나열을 해서도 긴 명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예를 들어보면 세모, 네모는 이렇게 되겠네요. useful, 되게 유용한, sharp, 날카로운, Chinese knife, 중국제, 중국에서 만든 칼. 세모, 네모는 beautiful brown bag, 예쁜 갈색의 가방. 네모는 shoe repair, 신발 수선. 네모는 컴퓨터 키보드 커버, 컴퓨터 키보드 덮개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영어에서는 이게 지금 개수가 4개, 4개, 3개, 2개, 3개 이렇게 됐죠. 이렇게 3, 4개, 최대한 3, 4개 정도만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한국어처럼 방식으로는 이렇게 3, 4개 단어만 나열해서 쓰지 5개, 6개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거죠. 네모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영어로는요. 거의 0% 안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어는 어떨까요? 이렇게 얘네들도 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특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절차, 연구, 보고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한국어는 잘 씁니다. 자, 이런 굉장히 많은 예들을 좀 봤는데 이 모든 빨간색 요 단어들, 긴 네모 명사들 중에서 핵심 단어는 다 끝에 단어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도 다 요 단어죠. 얘는 지금 칼에 대한 얘기고요. 가방에 대한 얘기, 수선에 대한 얘기, 덮개에 대한 얘기. 얘는 뭐냐면 얘는 보고서예요.
보고서 제목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서 그리고 맨 뒤에 핵심 명사를 놔서 영어 단어도 만들 수 있다. 한국어랑 똑같다. 이런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 전부고요. 잠깐 사족으로 좀 부수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에 대한 얘기인데요. 방금 봤던 예 중에서 요런 거 하나 얘기하고 요런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박스, 파란 박스는 뭐냐면 핵심 명사 앞에 형용사들이 막 나열될 때 이렇게 이 형용사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대로 막 뒤집어서 쓰지 않고 일정한 어떤 순서에 맞춰서 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useful, sharp, Chinese knife 이렇게 해야지 sharp, useful, Chinese knife 이렇게 하면 어색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beautiful brown bag 이래야지 brown beautiful bag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색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형용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근데 정말 알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adjective order예요. adjective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adjective order인데 처음에는 의견에 관한 거, 크기에 대한 거, 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오다가 맨 마지막 이게 명사입니다.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 하나 읽어볼까요? Ugly, small, old, thin, red, Italian, cotton, sleeping bag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방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가방이냐면 되게 못생기고 조그맣고 오래되고 얇고 빨간 어떤 이탈리아에서 만든 모직 슬리핑 백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걸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외우기가 되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외우기를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소개만 하려고 합니다. 이 규칙 하나만 알면 돼요. 이것도 뭐 100% 들어맞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형용사가 여러 개 나열될 때 핵심 명사에서 먼 것일수록 어떤 주관적인 형용사입니다. 의견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핵심 명사에서 가까울수록 사실 객관적인 형용사를 쓰면 돼요. 여기도 보면 그렇죠. 이런 애들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나는 얘를 되게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쟤는 얘를 되게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러죠. 꽤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런 형용사들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죠. 이탈리아산 이걸 누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거의 재료 면으로 만든 아니면 용도가 슬리핑 백인데 슬리핑 백 누가 뭐 여기에다가 저기를 이견을 달 수 없죠. 팩트에 가까우니까.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멀리 그리고 사실이 가까이 뭐에? 핵심 명사에.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거는 요 네모들이 막 나열이 됐을 때 요 핵심 네모 앞에 있는 네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단수로 써요. 단수라는 거는 하나라는 거죠. 복수라는 게 또 있는데 복수는 여러 개라는 뜻이죠. 영어 단어에서 복수를 표현할 때 영어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입니다. 신발이 영어로 뭐냐면 슈즈죠. 슈즈. 한국어로 그냥 슈즈 이렇게도 많이 쓰죠.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왜 슈즈냐면 사실 슈라는 단어가 s 없이 슈라는 단어가 신발이에요. 근데 s를 붙여서 복수 여러 개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신발은 왼발 오른발 두 짝으로 우리가 신기 때문에 항상 두 개 복수죠. 복수로 신기 때문에 그냥 늘 슈가 아니라 슈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실 슈즈가 복수인지 잘 모르고 그냥 슈즈가 신발이라는 영어 단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신발 수선 하면은 슈즈 리페어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근데 얘도 명사 그 신발 리페어 수선 명사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 이런 경우죠. 명사가 나올 때 요 앞에 명사는 뭘로 쓴다고요?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얘는 s를 빼야 돼요. 그래서 슈즈 리페어가 아니라 슈 리페어죠. 요거 두 가지 잠깐 설명드렸고요. 얘네들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틀려도 의사소통 잘 돼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필수적인 문법도 배울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거에 막 신경 써서 막 공부하면서 시간을
뭐 드릴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습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습 문제는 여기 굉장히 많은 오늘 배운 규칙을 따르는 긴 명사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뜻을 보고 그 다음에 핵심 명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핵심 명사가 어디 있다고 그랬냐면 뜻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여기서 핵심 명사는 어디 있죠? 맨 앞에 있나요? 맨 뒤에 있나요? 네, 맨 뒤에 있습니다. 한국어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강아지, 드레스, 소녀, 가격, 남자들, 영화, 친구들 이런 식으로 다 맨 뒤에 있는 게 핵심 명사다. 오늘 배우니까 이제 알죠. 자, 그리고 여기 중에서 뜻은 말을 안 하겠지만 뭐 아니면 여기 뭐 더 이렇게 이런 어나 더가 붙은 애들이 있죠. 얘네들도 나중에 이제 더 배울 건데 일단 규칙으로 써야 돼서 영어 명사에는 써야 되는 애들이 있고 뭐 안 써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써야 돼서 저는 그냥 적절하게 써 놨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규칙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한번 보시면서 유추해 보세요. 이게 왜 여기는 더일까? 여기는 왜 어일까? 이렇게요.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대문자로 쓴 애들. 여기 A, 여기 K, 여기도 K, N, S, A, I, S, B, N 이런 애들. 대문자로 쓰는 애들은 뭐냐면 고유명사의 영어 단어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써요. 고유명사가 뭐냐면 그 사물이나 그 사람의 진짜 걔만의 고유한 이름을 얘기를 하죠. 저는 인간인데 이 인간의 이름은 뭐냐면 황용훈이죠. 황용훈이 저의 고유명사였죠. 그래서 얘네들도 다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애플은 사과인데요. 애플이라는 회사의 이름이죠. 회사의 고유한 이름이라서 A에 대문자를 붙였고요. 코리아, 한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N을 붙여서 이제 한국의 이런 형용사로 쓰는데요. 어쨌든 코리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이란 이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문자를 쓰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원래 대문자를 안 쓰는 애들인데 일부러 썼어요. 얘도 그렇고요. 왜 썼냐면 이게 그냥 어떤 고유 명사라 그래요. 뭔가의 진짜 이름인 거죠. 이것도 National Security Agency 이런 진짜 이름을 가진 에이전시가 핵심 명사인데 기관이죠. 이런 이름을 가진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걸 보면 이거는 그냥 이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자, 퀴즈 2번. 사실 이것도 뭐 샘플 답은 없죠. 지금 주변의 것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 아니면 저 물건 이런 거를 좀 오늘 배운 방식으로 긴 명사로 한번 만들어 보자, 연습을 해보자 라는 거죠. 진짜 내 근처에 있는 사람, 내 물건을 가지고 영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영어를 만드는 거죠. 교과서에 실린 예가 아니라. 저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저한테 지금 보이는 장면은 요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 사무실인데 요거를 가지고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없네요. 뭐 사물들만 되는데 An old Lenovo laptop. 레노버라는 회사에서 나온 랩탑 노트북이에요. 근데 좀 오래돼서 old라는 형용사를 앞에 이렇게 붙여봤고요. 얘는 나름 최근에 샀습니다. 24인치 모니터예요. 부 모니터죠. 그래서 서브 모니터인데 24인치를 조금 앞에 쓰고 그 뒤에 new를 이렇게 써요. 24인치는 사이즈죠. 사이즈에 관련된 형용사를 먼저 쓴다고 합니다. new 뭐 이런 것보다. 그래서 24인치 new soft monitor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스탠드인데 뭐 스탠드라고도 하지만 뭐 라이트라고도 하지만 데스크 램프 이렇게 해봤습니다. 데스크 책상, 램프 뭐 등. 그 다음 저 벽에 걸려 있는 거는 벽걸이용 시계. 그래서 wall hanging 요 전체가 wall hanging 요게 한 단어로 벽에 거는 이런 형용사고요. clock 시계. 자, 저 벽에 엄청 큰 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라는 형용사인 large 그리고 나무색이죠. 원목이나 뭐 나무색인 wooden 이렇게 했고요. bookshelf 그러니까 책장이죠. 여기 자세히 보면
책장에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두 개, 복수죠. 그래서 bookshelf에서 뒤에 s 발음을 넣어야죠. 그래서 bookshelve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도 블루투스 스피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뭐 비싸다. 그래서 an expensive Bluetooth speaker 이렇게 하면 되겠고, 구석탱이 있는 거는 빨간색 고무로 된 충전기예요. 그래서 빨간 red 고무 러버 충전기 charger 이렇게 했고요. 얘는 뭐 컴퓨터 마우스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길게 명사로 만들어 봤습니다.